어제 브루클린에서 열린 서인도 제도 문화축제 퍼레이드에서 총격이 발생해 5명이 다치는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블루라인 열차에서 무차별 총격이 가해져 4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애틀란타의 한인 교회에서 집회 도중 안수를 받다 뒤로 넘어져 뇌진탕 증세로 치료를 받아오던 여성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 넘게 복역한 남성이 재심 끝에 유죄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무효로 돌렸습니다. 이번 주 남가주를 비롯해 네바다 남부, 애리조나 서부 지역 등에 걸쳐 총 2,800만 명이 폭염주의보 영향 아래 놓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뉴욕 등 동부 지역은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브루클린에서 열린 서인도 제도 문화축제 퍼레이드에서 총격이 발생해 5명이 다치는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57회를 맞는 이 행사는 지난 2016년에도 총격으로 2명이 사망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카리브해 문화를 알리고 축하하는 세계 최대의 행사 중 하나인 서인도 제도 문화축제 행진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어제 오후 2시 35분께 브루클린 거리를 행진하는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목표로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은 축하 행진이 시작된 지 몇 시간이 지난 후 발생했으며 당시 행사장에는 100만여 명이 모여 있었고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이스턴 파크웨이 거리를 행진하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총에 맞은 2사람은 치명상을 입었고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3명은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격범은 달아났으며 경찰은 수배령을 내리고 현재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은 특정 그룹을 의도적으로 노린 총격으로 무차별 총기 난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 부근에 있던 AP통신의 동영상 촬영팀은 총성이 울린 뒤 최소 2명이 쓰러져 얼굴과 팔에 응급치료를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57회째인 카리브해 축제와 행진은 브루클린의 이스턴 파크웨이를 따라 펼쳐집니다. 이 행진은 2016년에도 총격으로 2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 전 해에는 당시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보좌관이던 캐리 게베이가 전야제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9일 뒤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카리브해 날 축제는 맨하탄의 트리니다드 섬 이민자들이 약 100년 전에 시작한 유서 깊은 행사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도 총격 사건으로 4명이 사망했습니다. 시 교통국이 운영하는 블루라인 열차에서 무차별 총격이 가해졌는데요.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포레스크팍 경찰에 따르면 총격 사건은 어제 오전 5시 30분 직전 신고됐습니다. 경찰은 711 데스플레인스 애비뉴에 있는 서쪽 방향 열차역에서 3명이 총에 맞았다는 911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4명이 총에 맞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3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4번째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 나이와 성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감시 비디오 영상을 통해 총격범 신상을 파악하고 CTA 핑크라인 열차에서 용의자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총기도 회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은 열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 일어났고 총격을 당한 사람은 모두 승객이었습니다. 경찰은 희생자 4명 모두 총격 당시 포레스트팍 터미널로 향하던 블루라인 열차에 타고 있었다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노동절 휴일 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희생자 중 누구와도 일면식이 없고 총격은 완전히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CTA는 성명을 통해 고립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극악무도하고 터무니없는 폭력 행위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됐다며 특히 대중교통열차에서는 더더욱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틀란타의 한인 교회에서 집회 도중 안수를 받던 신도가 뒤로 넘어지면서 뇌진탕 증세로 치료를 받아오던 여성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교회 측이 치료비 부담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에서 동역장으로 봉사하던 최미숙 권사는 지난 2022년 4월 스톤 마운틴 파크에 있는 에버그린 호텔에서 열린 가정 공동체 주관 성령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집회에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 교역자, 지역장 및 동역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 권사는 29일 오후 8시께 초청 강사인 박 목사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마치면서 박 목사가 최 권사 머리를 밀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와 온몸이 바닥에 부딪혔고 최 권사는 정신을 잃었지만 응급조치 없이 깨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최 권사는 머리 통증과 혈압 상승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안과 검진 결과 눈의 수정체가 손상을 입어 시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 권사는 교회에 이 사실을 알렸고 2022년 8월 담임 목사 등이 집으로 찾아와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으니 어떤 문제든 책임지고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측은 교회가 들어있는 보험 청구를 기피했으며 그 후 최 권사의 병세는 더 악화됐습니다. 최 권사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변호사를 고용해 보험 클레임을 신청하고 치료비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히고 교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한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 넘게 복역한 남성이 재심 끝에 유죄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무효로 돌렸습니다. 메릴랜드주 대법원은 지난 30일 에드런사이드의 살인 혐의 유죄 판결을 취소한다는 하급 법원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대법원은 사이드의 유죄 판결을 취소하는 청문회에서 피해자 남자 형제인 이영 씨가 충분히 참여하지 못해 유족들의 재판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이드의 살인 혐의는 당분간 유죄로 유지됩니다. 절차적 흠결을 지적받은 만큼 사건은 검찰이 유죄 취소 재판을 요청했던 시점에서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이드는 1999년 1월 당시 17세인 여자친구 이예민 씨를 살해한 뒤 공원에 안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사이드는 2000년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20년 넘게 복역했습니다. 이후 판결에 의문이 제기됐고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2022년 2명의 다른 용의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용의자 중 한 명은 이 씨를 살해할 동기가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씨를 협박했다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해 9월 유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이드도 석방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남가주를 비롯해 네바다 남부, 애리조나 서부 지역 등에 걸쳐 총 2,800만 명이 폭염주의보 영향 아래 놓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뉴욕 등 동부 지역은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LA 다운타운 등을 포함한 LA 카운티 지역에 오늘 오전 11시부터 6일 오후 8시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부 해안가를 제외한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서는 낮 최고 90도를 웃도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팜스프링스 등 일부 내륙 지역은 최고 117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LA 카운티의 경우 오늘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5일에는 최고 97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주간 평균 기온은 95도로 5일에는 최고 107도에 이를 전망입니다. 센타 클라리타와 샌퍼낸도 밸리 지역은 오늘 100도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됐으며 샌 게이브리얼에도 5일 최고 세 자릿수를 넘어서는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노숙자, 노인, 유아 등은 폭염이 극심한 시기 열병 발병에 취약하다며 수분 섭취를 비롯해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뉴욕, 뉴저지를 비롯한 동북부 지역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73도에 머물러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연휴 기간 기록했던 높은 습도도 내려가 쾌적한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주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급락한 기대 수명이 최근 다시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8월 국가생명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CDC 조사에서 뉴욕주와 뉴저지주 주민들의 기대 수명은 각각 79세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기대 수명은 전국에서 공동 5위로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CDC는 주별 최종 사망률 통계, 인구조사 데이터, 메디케어 데이터 등을 사용해 정기적으로 기대 수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기대 수명은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년 기대수명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뉴욕주 기대수명은 77.7세로 전국 15위 수준으로 뚝 떨어진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 기대수명 역시 77.5세로 20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모두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남성보다는 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 평균 기대수명은 81.6세를 기록했지만 남성 기대수명은 76.3세로 여성보다 짧았습니다. 다만 성별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는 5.5세를 넘지 않아 격차가 크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CDC는 2021년 기준 기대수명이 증가한 주는 총 11개 주로 미국 북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를 포함해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등의 기대수명이 최근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은 79.9세를 기록한 하와이주로 나타났으며 평균 수명이 가장 낮은 주는 미시시피주로 70.9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가 3에서 4세 유아 무상교육 확대 등을 위해 1억 달러를 추가 투입합니다. 그동안 지역별 수요 공급 편차가 커서 일부 학생들은 무상교육을 받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뉴욕시는 이번 조치로 정원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9일 뉴욕시 3에서 4세 아동 무상교육 정원 부족 문제 해결책 등을 발표하고 시 정부 예산 1억 달러를 추가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9월 초 시작하는 2024에서 2025학년도에 3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3K4올과 4세 아동을 위한 프리킨더가튼에 지원한 모든 어린이가 새 학기에 자리를 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3에서 4세 아동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은 지역별 수요 공급의 편차가 극심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신청 아동 대비 정원이 부족해 일부 학생들이 무상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던 것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3에서 4세 아동 무상교육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편차가 컸던 문제가 있었다. 어떤 지역에는 빈자리가 있었던 반면 다른 곳에는 빈자리가 없었다며 시정부와 시의회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3에서 4세 아동에게 필요한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교실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유아교육 옹호자들은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며 여전히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새 학기에 모든 아동에게 무상교육 좌석을 배정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토로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너무 먼 지역에 자리를 배정받았거나 자녀가 갈 곳이 없어서 수천 달러의 비용을 내는 사립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다는 학부모들의 불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태국 무역센터와 공동으로 타이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태국 정부의 차관이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판매 현황을 둘러보는 등 판촉 활동을 펼쳤습니다. H마트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점에서 열린 타이푸드 페스티벌에는 지난 1일 태국 상무부 차관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국 전통춤 공연과 미슐랭 스타 셰프의 태국 전통 음식 파넨커리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부티크라이 루이라판 태국 상무부 차관과 태국 무역센터 뉴욕 사무소장 등은 H마트 이정규 구매본부 이사의 안내에 따라 매장을 둘러보고 판매 중인 태국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루이라판 차관은 특히 태국에서 수입한 두리안과 코코넛 등 농산물에 대해 판매 현황을 물어보는 등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H마트 이정규 이사는 오늘 소개된 제품 외에도 소스류와 냉동식품 등 다양한 태국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ncluding the jasmine rice and also other frozen items like shrimp and some sauces and some noodles and the frozen fruit as well. So we have a lot of the products from the Thailand.
H마트는 매년 타이푸드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며 태국의 다양한 제품은 매장은 물론 온라인으로 구입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항공청이 30일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의 비행 재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다른 모든 라이선스 요건이 충족될 경우 비행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 9은 지난 28일 플로리다주 커네버럴 공군 기지에서 스타링크 위성을 궤도에 올린 후 지구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폭발해 바다에 전복됐습니다. 항공청은 사고 즉시 펠컨 9의 비행을 중단시키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방 대부분의 인공위성과 우주인을 내보내고 있는 펠컨 9의 부스터가 착륙에 실패한 건 예외적인 일입니다. 마지막 착륙 실패는 지난 2016년 7월입니다. 펠컨 9의 비행 중단으로 민간인 우주 유형 프로젝트인 폴라리스 던의 연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FAA의 비행 승인으로 인해 조만간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금 자동 입출 금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NBC 방송이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트코인 ATM과 관련한 사기로 손해를 입었다고 신고된 금액은 1억 1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2020년 대비 약 10배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이 사기로 비트코인 ATM에서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세 이하의 3배에 달했습니다. 사기범들은 고객 서비스 담당자 등을 사칭해 신원이 도용되거나 계정 유출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QR코드를 문자로 전송, 디지털 지갑에 연결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ATM은 전 세계적으로 약 4만 개가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만 약 80%인 3만 2천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미주 본사는 내년 여름께 사옥을 현재 리치필드 팍에서 잉그로드 클립스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이전하는 미주 본사 사옥은 잉그로드 클립스의 707반 에비뉴에 있는 현재 유니레버 본사 건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레버는 본사 사옥을 내년 3월에 뉴저지 호보큰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 미주 본사는 지난 2010년부터 리치필드 팍에 사옥을 두고 있으며 내년에 잉그로드 클립스로 이전하게 되면 15년 만에 새로운 사옥으로 옮기게 됩니다. 현재 삼성전자 미주 본사에는 1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사옥 이전을 두고 뉴저지, 저지시티 등 다른 도시들의 제안도 상당했지만 최종적으로 직원 근무 여건 등이 좋은 잉그로드 클립스를 최종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주요 슈퍼마켓 체인인 스톱앤숍은 지난 31일 공동체 복지를 위해 담배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톱앤숍은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주 등 미 동부 지역에 360곳에 점포가 있습니다. 스톱앤숍과 협력하는 암투병 단체 CEO 카렌 너셋은 담배 판매 중단이 어린이들에 대한 담배에 큰 영향을 끝내는 올바른 방향이며 담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할 일이 더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마트는 지난 2022년 일부 매장의 담배 판매를 중단했으며 CVS 파머시는 2014년에 타겟은 1996년부터 담배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금요일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